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원장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한 원장님하고 한번 찍게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올해 이 대입 입시에 네. 이 교과 전형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서강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우선 서강대 이 수시 지역 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네.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수능 최저의 이 변청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지역 균형 아니면 흔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요 2021년 네. 2022 대입 입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면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수능 체조가 계속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래 수능 최저는 원래는 3합 6이었어요. 원래는 3합 6이었는데 요 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해. 그러네. 이게 한참 네, 떠들썩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렇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중요 몇몇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급격하게 좀 완화했죠. 완화시켜줬죠, 그때. 그때 완화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서강대예요. 그때 서강대가 3합 6을 뭘로 바꿨냐? 세 개 각 3등급으로 바꿨어요. 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3합 9네. 그렇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3합 9 아니냐?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전부 3등급 아니, 이내에 그렇죠. 들어와야 된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원래 원하는 대로 3합 6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올해 다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세 개 각 3등급을 다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초의 고교장 추천 전형 때의 수능 최저를 네. 이제 다시 적용을 하게 되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완화된 건데. 네, 상당히 이제 완화됐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형 요소도 조금 바뀌었어요. 뭐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는 이 서강대가 교과 90에 비교과 10%를 활용을 하는데, 네. 비교과가 작년까지는 이제 출결 5%에 봉사 5%를 적용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봉사를 배제하고 빼버렸네. 출결이 10%인데 미인정 3일 이상 결석을 하면은 이제 만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미만만 가능하다. 요것도 조금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 등급 과목 80%에 성취도 10%, 거기에 출결이 10%.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솔직히 비교과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 출결 10%라고 하는 게 솔직히 서강대를 쓸 수 있는 학생들 집단이라면 그렇죠. 다 만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과 100%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거. 바로 작년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요 자료들을 찾다가 이제 21년, 22년, 그리고 23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이 입시 결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서 아마 올해 입시 결과도 한번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보자. 우선 인문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70% 컷입니다. 현재 이제 공개되어 있는 기준 컷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 70% 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에 평균 컷이 1.64예요. 그런데 23년도 평균 컷이 1.6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컷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냐면, 이제 요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기학과라고 하죠.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와 선호도가 매우 낮은 학과의 등급 간격의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과, 사회과학부, 지식융합미디어, 경영학부, 이른바 서강대 인문계열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할까요? 반대로 영문, 인문, 유럽문화, 중국문화, 아무래도 어문계열이잖아요. 조금은 선호도가 좀 낮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격차 차이가 좀 나죠. 1.5 이내냐, 아예 1.6이나 7, 8로 떨어지느냐. 그런데 요게 2023 때는 조금 보시면 특이한 게 골고루 배치가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경영학부가 1.49로 오히려 2022 때보다 좀 낮아졌죠. 자, 반대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영문학부, 요 기준에서 뭐 유럽 문화학부, 중국 문화학 같은 어문 계열 학과들 있죠? 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높아졌어요. 그런 약간의 소폭의 좀 반등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서강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봤을 때 요 라인을 기준으로 거의 잡으면 1.6, 1.6 이내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여기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일반 학부모가 봤을 때, 이 소수점 0.1이나 0.2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기껏해야 0.1, 0.2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 이거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1.5를 기준으로 해서 1.5 이내냐, 1.5 미만이냐는 솔직히 0.1 아니면 0.01이라고 하는 이 간격 차이에서도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네. 100m 달리기 할 때 소수점 두 차짜리 끊잖아요. 수영도 그쵸. 그렇고 이것도 그쵸. 마찬가지예요. 소수점 두 차짜리 끊으니까 진짜 그 0.01 차이가 당락을 좌우하고 금메달을 좌우하듯이.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가져온 핵심은 뭐냐면 내년부터 입시가 상당히 좀 많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고3 학생들이 솔직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재수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이 재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위권 대학도 좀 변화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잡는다면 되게 올해만큼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담이 있듯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평균값을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를 떠나서 선호하는 학과를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인 성적 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최고 인기 학과는 썼을 때 너무 내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선호하는 학과들을 내가 전략적으로 그냥 썰어 가야 되느냐, 그 기준점을 잡는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서강대에서는 현재 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6. 일단 1.6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1.6이 넘어가면 70% 컷이지만 요 정도 라인에서는 99% 컷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1.6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1.65, 1.7이면은 아예 여기는 예비 번호 바꾸고 떨어질 수 있어. 왜냐면 이 70% 컷이 뭘 의미하는 거냐? 최종 합격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 70% 안에는 누구도 포함될 수 있냐면 예비 순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예비 순번까지 포함해서 1.49, 1.54, 1.58인 거야. 그럼 100% 것까지 했을 때 누군가 얘기하듯이 아니 뭐 1.8, 1.9도 붙을 수 있죠. 붙을 수 있겠죠. 붙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인기 학과는 그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장담해? 그렇지. 그렇다면 기준점은 어느 정도 잡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인문계로 한 1.6 정도를 기준점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서강대가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이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컷이 꽤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흔히 얘기하는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100%가 거의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붙었던 애들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은 다 딴 데 갔겠죠? 그 다음 바퀴에 있는 애들이 붙었는데 걔네들의 이 정도야. 내신 등급이 이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최초합은 이 위에 있는 학교 애들이 그냥 안전으로 쓰는 거잖아요. 서강대도. 그렇죠.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서강대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성균관대, 솔직히 한양대, 뭐 이화여대 여기가 1순위인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이 라인을 라인을 쓰는데. 이 라인을 쓰는 데에서는 여기는 4번, 5번, 6번 카드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서강대를 한번 전략적으로 도전을 하겠다 하면 저는 그 내신이 1.6은 나와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번 써볼 만하지. 비벼볼 만하다. 그게 안 되면 솔직히 뭐 어문계열 썼을 때 붙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좀 불확실성들이 있죠.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인문계열은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70% 입결 컷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단은 22 입결 평균이 1.56이에요.
그리고 23 평균 입결이 1.68입니다. 차이가 좀 그러면 있네. 아까 우리가 인문계열을 봤던 거에 비하면은 기본적으로 2022년에 훨씬 높았어요. 네. 훨씬 셌죠? 네. 그런데 2023년으로 내려가면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네. 근데 요 편차가 무려 0.12예요. 그러니까 0.02도 아니고 0.12의 점수 컷 차이가 확 하고 늘어났어. 거기에 각 모집 단위별로 보시면 증감폭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따져 본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진 것들을 알 수 있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서강대 자연계열은 원래부터 인기가 있고 이공계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2022 입시비, 2023 입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약대입니다. 작년에 약대가 생겼죠. 거기에 또 하나 들어온 게 바로 뭡니까? 이른바 반도체 계약학. 얘네들이 작년에 이제 거의 신설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약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0.12등급 이내에 원래 높았던 우수했던 애들이 그쪽으로 빠진 거지. 작년에는 서강대를 써야 됐었는데 작년에는 굳이 서강대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약대 뭐 전체 평균을 제가 다 계산한 건 아니지만 평균이 1.3에서 1.4 라인 정도거든요. 그러면 1.4 이내에 들어갔던 애들 아니면 심하면 1.5 이내에 들어갔던 애들은 지방 약대까지 수시 전형을 굉장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를 그냥 저는 자연계열을 한번 예측했을 때 요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올해는 요 반도체 계약 학과들이 계속 증설되고 있어요. 네, 인원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가 신설을 더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네.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학 계열이 아니면 솔직히 반도체가 짱이죠.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이 소프트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소한 요 1.6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1.7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서강대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인기학과 라인을 이렇게만 잡아서 봤을 때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의 이 반도체 계약학과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1.6보다는 0.1 정도를 조금 더 낮춰서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강대의 좀 적정 라인은 1.7 이내. 요 정도면 서강대 자연계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네. 왜냐면 계속 지금 자연계열은 실제로 입결 결과들이 다른 학교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야, 그게 진짜 그렇게 그 약대와 이 반도체의 힘이 그렇게 센 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체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꼭 내가 서강대 여기를 뭐 내가 하향으로, 내가 안정으로, 아니면 내가 여기 낮은 비인기 학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자연계열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좀 이 트렌드, 어떤 가치죠. 왜냐면 인문계열은 정해져 있잖아요. 없어 이런 게. 서영고 이외의 대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연계열은 의학계열 있죠. 반도체 뭐 계약학과도 있죠. 거기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처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연계 차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이 전략적으로 방향만 잘 잡으면은 거의 90% 이상 원하는 라인을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연계 최상위권은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최상위권이 되는 게 너무 힘들지. 심지어 문이과 통합을 하면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되기만 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게 지금 구조가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부터. 네. 뭐 당연히 차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단순한 우리가 입시 여해가 있는 그 숫자만을 보고 내가 이 숫자 안에 들어가니까 된다 만다 라고 좀 판단을 올해는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서강대 편이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모든 모집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좋은데, 이게 요거 준비하는 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네.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왜냐면 본인들은 모르니까. 진짜 숫자도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작년 이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그거 아무도 신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참고하시라. 네. 참고하시면 뭐 나쁘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편은 이제 성균관대로 네. 다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